고전문학 허생전이라는 작품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허생전이라는 작품에는 자나깨나 자기 수양을 위해 책만을 읽던 허생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돈 없어 배고파면 살겠어 라는 아내의 질책에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사회로 나가는데요. 허생은 매점매석을 통해 무한대의 돈을 벌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도적대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배층의 무능력함을 풍자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도 못 살게 하는 것도 돈이 중요한 위치에 있음은 부정하지 못하겠네요.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확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헌법적 대안은 무엇일까요? 홍준영 명예교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혁신적 제안도 지방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연불에 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할 때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국가가 그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분권법 제13조에서 지방 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확보하며 낙후 지역에 대한 재정 조정 책임을 강화할 책무를 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 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예산 회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조항으로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헌법 개정에서 반영해야 할 중요한 지침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과 비용 부담 원칙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비용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를 얼마나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 자율성 보장의 핵심이죠. 그러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명시하지 않고 다만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만 명문화해서 헌법 제59조입니다. 국가중심주의로 흐르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은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고 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제5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는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지방세 조례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과 지방세 조례주의에 관한 조항들은 헌법으로 격상시켜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대통령 제안 헌법 개정안 제124조 2항 역시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표방하여 외견상 지방 과세권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세의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로 정해놓게 되면 새로운 지방세를 조세로 정해도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치입법의 대명사인 조례를 조세법률주의에서의 법률처럼 지방세 과세 수단으로
수용했다는데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진정한 재정 자율성을 누리려면 과세권과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세원이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인 이중과세 내지는 중복과세도 허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와 상관없이 지방에서도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의 헌법 개정안 제119조 제4항은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및 징수 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보장하는 한편, 제118조 제4항에서는 지방세에 관해서는 국세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의 헌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에게 그 관할 구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과감한 발상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무 양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하지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사무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지방재정법 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문제는 위임 사무입니다. 복지 지출의 급증으로 지방정부들이 재정난에 처해 있는데, 국가는 자신이 결정한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기 일쑤입니다. 선심은 중앙정부가 쓰고 비용 등 뒤치다꺼리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기우 교수는 국가사무인 복지사무의 소요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지방정부에게 복지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택배기사에게 물건값도 내라고 하는 것처럼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복지비용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결정한 복지정책은 지방정부가 각각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미 지방재정법은 제21조 제2항에서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서 그런 취지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헌법에 바로 명문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례로 대통령 제안 헌법 개정안은 124조 1항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견연성의 원칙, 서로 연결돼 있다 이런 원칙이죠. 이 견연성의 원칙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 개정 제안을 수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다음과 같은 개헌 방안을 제시합니다. 헌법 개정 제안안 신설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항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정 조정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재정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헌법적 지침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권 보장이 자칫하면 빈익빈 부익부라는 상호 격차를 더 고착화시킬 수도 있고, 재정이 빈약한 지역은 자율성보다는 중앙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간 연대의 차원에서 재정이 풍부한 지역의 세금 중 일부를 재정이 빈약한 지역에 이전하는 수평적인 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서 지방 간 재정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당연하죠. 경우에 따라서 교부세 같은 수직적인 재정 조정 수단도 필요합니다. 다만 국가 주도로 수직적인 재정 조정을 하게 되면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 되고 따라서 오히려 재정 자율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수평적 재정 조정을 중심으로 하되 수직적인 재정 조정은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정 조정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기보다는 대원칙과 기본적 골자만을 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실례로 대통령 제안 헌법 개정안 124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 조정을 시행한다고 규정을 하여 재정 조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직적 재정 조정뿐만 아니라 수평적 재정 조정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방 예산 편성에 있어 주민 참여를 권장하는 현행법 제도들의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도 개헌 과정에서 다뤄야 할 필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수도와 다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법이 통과됐다가 무산된 사례가 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밀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헌법에 수도 조항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도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혹 통일이 되면 다시 개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더라도 이른바 관습 헌법론에 의거해서 행정수도 이전 법률을 위헌으로 판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그 고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 시비를 피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소위 행복도시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 성장하게 되었지만 수도가 두 곳으로 갈라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비용, 시간, 노력 등을 치러야 했습니다. 혹자는 그나마 서울을 지켰지 않았느냐 이렇게 안도할 수도 있겠고 또 혹자는 차라리 수도 서울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헌을 통해 수도 조항을 신설해서 수도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후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 의제가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기를 거쳐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대안을 도출해서 추진했으면 어땠을까요? 국민투표는 바로 그런 의제를 결정하는 방안이 아닐까요? 물론 정권 진퇴까지 파급 효과를 미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단임 대통령이 혼자서 책임을 도맡아질 수는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 자체를 국회나 공론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판단하고 추진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나간 일, 역사의 가정은 헛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수도 조항 신설 문제는 다시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지역의 빈부를 지향하는 개헌 방향과 분권, 균형발전, 추진기구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샤롤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된다. 시대는 자꾸 변하는데 지금의 헌법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채 수십 년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 개정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끝없는 노력을 했고 개정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 쓰는 권리장전 제7공화국 개헌을 말하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